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중국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하며 중국 기업에 팔렸던 일본 백색가전 업체들이 중국 기업들의 보호 아래 부활의 날개짓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일본 도시바 그룹 내에서 백색가전 부문을 담당하던 도시바 라이프스타일은 국내외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판매 부진으로 인해 2015년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는데요. 그 후 적자가 지속되면서 2016년 중국 메이디 그룹에 매각되었습니다. 도시바는 원자로 생산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하는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해 그룹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다 2015년 문제가 되며 5,500억엔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도시바는 의료기기 분야는 캐논에, 지금 소니를 먹여 살리고 있는 이미지 센서 사업 분야는 소니에, PC 사업 분야는 샤프에, TV 사업은 중국 가전업체 하이센스에, 반도체 부문은 SK 하이닉스와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이 참여한 한미일 연합에 매각했고, 앞에서 언급한 백색가전 부문인 도시바 라이프스타일을 중국 메이디 그룹에 매각했습니다.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도시바의 순환의 역사입니다. 메이디 그룹은 2017년 매출액이 40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이지만 저가 제품 위주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도시바 라이프스타일을 인수하면서 저가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시바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을 취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시바 라이프스타일은 새로운 제품 개발과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일본 기업들에 만연한 수많은 회의와 같은 불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없앴습니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인사평가의 성과를 반영하기 쉬운 제도를 채용하였다고 합니다. 스피드를 중시하고 제품 디자인에 신경을 쓴 결과 성공적인 제품 개발로 이어져 매출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메이디와 공동 개발한 스팀 오븐레인지는 메이디의 최고급 제품으로 중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판매를 늘려나가며 인수 다음 해인 2017년 매출 2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며 인수 전인 2015년에 비해 50% 증가했고 2018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도 가속화하여 2020년 인도에 새 공장을 건설하여 세탁기, 전자레인지를 생산 및 판매할 계획입니다. 사뇨전기는 적자를 못 이기고 백색가전 부문을 파나소닉에 팔았는데요. 파나소닉은 자사 백색가전과 합쳐 아쿠아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예상했던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자 아쿠아를 2012년 하이얼에 매각했습니다. 아쿠아는 하이얼 그룹 밑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이얼 그룹은 아쿠아 브랜드로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시바, 사뇨전기, 파나소닉 등 일본을 대표하던 전자제품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며 속속 중국에 팔려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감정은 복잡 미묘하기만 합니다.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도시바 경영진은 옛날부터 일부를 제어하고 무능하다. 도시바가 세계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자마자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는 불운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함께 작용한 영향 탓이 크죠. 물론 경영진의 잘못이 가장 크겠지요. 도시바가 가전을 팔아? 전자제품을 쓸 수 없는 산강 오지에 사나? 인터넷에 댓글 다는 것 보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부정하고 싶은 현실인가 봅니다. 이전 경영진이 무능했다는 것을 증명했네. 중국 내 영업이 가능한 중국 기업에 인수되었으니 시너지 효과가 나서 흑자 전환을 했겠죠. 인수 안 되었으면 계속 적자가 누적되거나 폐업하지 않았을까요? 사회주의 국가 회사의 경영에 지는 일본 기업은 뭐냐? 중국 기업에 인수된 자국 대기업을 보면 마음이 꽤 상하긴 할 겁니다. 그럴수록 더 원가 절감과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겠죠. 일본 기업은 불평불만 의견을 너무 반영하여 과잉 품질로 높은 비용 체제가 되어버렸다. 일본 제품에는 별의별 기능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핸드폰도 일본에 특화된 기능이 엄청 많다고 하던데 그런 기능 하나하나가
원가에 반영되겠죠. 일본의 대부분의 가전업체들은 글로벌로 싸우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카이젠이라는 경영 방식을 통해 높은 품질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2000년 들어서면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일본이 이에 적응 못하고 한국, 대만에 뒤처지면서 반도체, 컴퓨터, 가전, 핸드폰 등 주요 IT 산업 분야에서 몰락이라고 할 만한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현재 제품 개발 생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는 이상은 전자제품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